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같은 말을 해도 어떤 남자에게는 씨알도 안 먹히는가 하면 같은 사소한 말을 하더라도 정말 여왕처럼 공주처럼 떠받들듯이 내 말이 곧 법이라 생각하면서 지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또는 이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만큼 나를 특별하게 대해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난다는 거, 그건 정말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이건 지난주 라이브에서 되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남자친구를 정말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한순간에 이별을 통보했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 1년을 만났고 결혼 이야기도 종종 나왔기 때문에 상대방도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착각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떻게 말씀을 좀 드릴까 고민을 했는데, 적어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성분들한테는 오늘 주제가 꽤 중요할 거예요. 연애가 시작되기 전에도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게 맞는 걸까 아닌 걸까, 가벼운 마음으로 나를 만나는 건 아닐까, 그것들에 대한 조바심이 꽤 연애 초반을 지배하잖아요. 하지만 막상 연애가 시작되고 나서도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가벼운 마음인지 아닌지 그걸 확신할 수 있다면 불안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언제나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게 저는 여성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 주제를 통해서 정말 남자가 여자를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증거, 그리고 객관적으로 우리 관계를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 확신의 근거를 남자의 시각에서 좀 얘기를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는 데 있어서, 여유를 가진 데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총 5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사소한 일로 다투는 일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띄용할 수도 있는데, 정말 관계가 깊어질 대로 깊은 관계가 아니고서야 2, 3일에 한 번씩 다투다든지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툰다든지, 정말 남들이 들었을 때는 별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일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람은 그만큼 상대방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감정이 생길수록 어떤 누군가에게는 굳이 이해받고 싶지 않은 본인의 감정을 이해받고 싶어지게 돼요. 남들은 알아주지 않다 하더라도 괜찮은 부분, 남들에게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 또는 설명하고 싶지 않은 부분, 알아주지 않아도 되는 부분, 그런 마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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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런 커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만큼 수많은 이별과 만남을 반복을 하면서도 또 마음을 아파하면서 또다시 재회를 바라게 돼요. 하지만 또다시 무서워하게 되고, 그건 그만큼 그 남자친구도 여러분에게 정말 깊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에 딴지를 건다든지 정말 사소한 말투를 가지고 본인의 감정을 이해해달라고 논리적이지 않은 어거지 같은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다투는 일이 많아진다는 게 역설적으로 관계가 깊어졌다고 확신할 수 있는 증거 중 하나예요. 이런 경우에는 근본적인 다툼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정말 결혼까지 가든 둘 사이엔 정말 평생이 보장되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남자친구를 보셨을 때요, 그 남자의 생활 루틴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를 만나기 전의 생활 루틴과 그리고 나를 만난 이후의 생활 루틴이 얼마나 변했는지는 곧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과 감정에 대한 깊이의 척도예요. 만약 그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기 전이나 후나 다를 것 없이 게임하는 패턴에도 변화가 없고, 친구를 만나는 시간에도 변화가 없고, 밤늦게까지 계속 술 먹고 늦게 들어간다, 그럼 그거는 사실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여자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남자는 게임을 포기하지 않고 술을 포기하지 않는 거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사람의 근본적인 본능이에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냥 본인이 경험하고 본인이 해봤을 때 좋았던 것들을 더 욕심내는 경향이 있어요. 기존에는 그냥 게임을 하는 것과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먹는 게 본인의 인생에선 제일 즐거운 일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해왔었던 게 그 사람의 생활 루틴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을 그만큼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들이 더 즐거워지고 행복해졌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들이든 연락하는 것들이든 또 그 사람의 어떤 생활 루틴에 변화가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과 함께한 생활 이래로 일어나는 일들을 새롭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얼마나 나를 특별하게 생각을 하는지 그 부분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넌 나를 얼마나 사랑해?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묻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그냥 딱 눈여겨보시면은, 이 사람 생각보다 나를 되게 많이 사랑하네, 표현이 되게 서툴지언정 나를 정말 많이 좋아하네,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감잡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습관적인 부분을 생각해보세요. 이것도 굉장히 사소한 습관인데 말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사람의 제스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사람의 표정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비언어적인 습관에서 나와 많이 닮았는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부부는 서로 닮는다고. 저도 제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제 친구들에게 되게 많이 듣는 말인데, 제 말투랑 그리고 제 와이프가 회사에서 얘기를 하는 그 말투가 그냥 똑같다라는 게 그 사람들의 피드백이에요. 서로의 습관이 정말 너무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결혼 사진을 딱 올렸을 때에도 그냥 뭐 가족 사진 아니냐, 아니면 그냥 뭐 남동생 여동생 사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그냥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실 정도로, 이거는 그냥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사실 사소한 습관은 그걸 얼마나 많이 닮았던 그 과정이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만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남자친구와 뭐 결혼까지 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한다면, 또는 반대로 특별하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이 평소 가지고 있던 사소한 습관들, 그것들을 남자친구가 많이 닮도록 바뀌었을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서로를 부르는 애칭과 호칭이 꽤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저희 커플로 이건 예를 들면은 와이프만 해도 저에게 찡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뚱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그리고 뭐 애기라고 부를 때도 있고, 아니면 유찡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서로를 부르는 어떤 그 호칭이나 애칭이 최소한 10가지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서로를 부르는 그 애칭이나 호칭이 많아졌다는 거는 그 사람을 생각하는 그 감정선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 말을 바꿔 이야기를 하면은 평소 그 사람에게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또는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한 거 이상으로 감정을 충분히 향유하고 곱씹어 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의 남자친구가 여러분을 부르는 그 애칭이나 호칭이 꽤 많다면, 이 사람은 또 나를 그만큼 특별하게 생각을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인데, 여러분들에게 약한 모습이나 그 사람의 애교 또는 아이 같은 어리숙함, 찡찡거림, 되게 때로는 이기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굉장히 나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 여러분들은 처음 남자친구를 봤을 때 굉장히 멋있는 모습을 많이 봤을 거예요. 언제나 이 사람은 되게 오빠답기도 하고 선생님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정말 잘 잡아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아빠 같은 모습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여러분을 특별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나약함을 기대게 돼요. 이 사람은 내가 나약한 모습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나를 떠나지 않을 사람이야 라는 확신이 들어야만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남자들은 어떤 남자를 막론하고 본인의 나약함을 만나는 여자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남자의 본능이에요. 그냥 언제나 남자는 책임감에 이끌리듯이 이 사람에게는 되게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항상 이 사람에게는 단단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게 일종의 강박으로 작용하지만,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순간, 또는 특별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본인의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지게 돼요. 그렇다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되게 막 나가듯이 이기적으로 구는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함부로 대한다든지 욕짓거리를 한다든지 손찌검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좀 나약한 모습이나 아이 같은 모습이라는 거는 남들에게는 쉽게 보여주지 못할 법한 그 사람의 이미지와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 이 5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여러분이 만나는 남자가 나를 얼만큼 생각을 하는 걸지, 적어도 이 관계에 특별함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것들은 좀 쉽게 분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남자도 여자기 나름이고 여자도 남자기 나름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조금 더 정확히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같은 말을 해도 어떤 남자에게는 씨알도 안 먹히는가 하면, 같은 사소한 말을 하더라도 정말 여왕처럼 공주처럼 떠받들듯이 내 말이 꼭 법이라 생각하면서 지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또는 이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만큼 나를 특별하게 대해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난다는 거, 그건 정말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주제를 조금만 바꿔서, 만약 여러분들이 만나는 남자가 나를 조금 더 특별하게 대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를 하면은 나를 좀 더 특별하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좋은 꿀팁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나약한 모습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지 마세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나처럼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남자가 여자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높은 문턱은 본인의 나약함을 오픈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도 나처럼 생각하는 버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만약 여러분들이 나약한 모습이나 애교 섞인 모습 또는 그 사람에게 너무 의지하고 의존하는 모습을 빠른 기간 안에 보여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처럼 생각을 하고 해석을 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얘는 그냥 아무 남자에게나 또 이런 나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닐까? 나라면 이런 모습은 정말 특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냥 얘 자체가 되게 의존적인 사람이구나. 그냥 얘는 또 내가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럼 비교적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가치가 저하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냥 심플하게 하나만 신경 써야 된다면 여러분들의 나약한 모습 또는 의지적이고 의존적인 모습을 너무 빠른 시간 안에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그런 믿음직한 모습을 보였을 때 그때 그 사람에게 서서히 마음을 여는 게 여러분에 대한 특별함을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최소 이 5가지의 플러스로 말씀드렸던 그 꿀팁 하나면 객관적으로 남자가 여러분을 정말 특별하게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닌지, 이 사람이 나한테 진짜 빠진 건지 아닌지, 이건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고 확신합니다.